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한겨울 같은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만 이 봄 대신 입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울진 산지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그 외 지역으로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다행히도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낮과 밤의 큰 기온 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부터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겠고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8도, 영덕 7도, 포항과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밤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먼바다에는 밤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과 모레 절정에 이르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많은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했고 도교육청은 오늘부터 최근에 중국을 다녀온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개학 첫날 학생들은 마스크를 끼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교실 풍경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듣는 학생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여야 했고 학생들은 답답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는데 쓰다 보니까 괜찮아지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마스크를 쓰는 게 건강에도 좋고. 학교 측은 교실 뒤에 마스크와 함께 손소독제를 준비해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교생이 모이는 개학식과 졸업식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졸업식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교실 졸업식을 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해도 밥을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공간이라 밀접하게 앉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과 뒤 운동장에 뛰어노는 어린이들에게도 마스크는 뒷전입니다.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마침내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넘지 않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후베이 성만이 자가격리 대상이었는데 확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확진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고 또 최근에 3차 감염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은 또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환자와 얼마나 가까이 오래 동석했느냐를 파악해 밀접 접촉자를 찾고 격리 조치해왔습니다. 이 기준은 4번째 환자가 나온 직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 접촉자들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접 접촉인지 일상 접촉인지 재분류하지 않고 외출이 가능한 능동감시 대상으로 그냥 놔둔 건데 전국적으로 100여 명, 경북도 6명이나 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응 지침이 강화된 건 4번째 환자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8일. 확진자와 얼마나 밀접하게 만났는지를 파악해 밀접 접촉자는 14일간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 대응 지침은 밀접 접촉 개념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했어도 증상만 없으면 외출이 가능한 능동감시 조치에 그친 겁니다. 1번, 2번, 3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침이 강화된 뒤에도 이들에게 여전히 느슨한 과거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번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3번 환자의 접촉자들만 뒤늦게 재분류가 이루어졌을 뿐 1, 2번 환자와 접촉한 전국의 110명, 경북 6명의 접촉자들은 격리 대상이 되는지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분류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쭤봤을 때 안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그냥 능동감시로 계속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바뀐 지침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고 접촉자들은 해당 시점의 지침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확진 환자 접촉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격리 기준이 적용되는 셈인데 물샐 틈 없어야 하는 접촉자 관리에 혼선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재난 수준의 방역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됐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우한에 다녀온 30명의 대구 시민 모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30명 모두 음성 판정입니다. 기존 방역대책본부에서 접촉자 관리팀과 학교 대응팀, SNS 대응팀 등 13개 팀으로 확대 편성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본부장으로 되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을 해서 전 시가 총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번 상황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는 근원을 차단하는 노력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시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 대상이 100여 명으로 대구보다 많은 경상북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기로 한 중앙정부에 발맞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모든 행정력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쏟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역과 터미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와 택시 운전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 안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경북도는 점검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각 시군 주요 터미널에서 긴급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울릉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동과 저동 여객선 터미널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열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울릉도 입도객의 체온을 모두 측정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울릉군 보건의료원에도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 원전 인근 마을에 지급한 상생협력 지원금 집행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비 집행을 책임질 마을 이장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 인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수원의 상생협력 지원금 집행을 책임지는 마을이장 선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마을개발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이장을 선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의 상생협력 지원금으로 읍천항 일대에 추진하는 마을 공동사업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검증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우리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새로 임명된 이장은 상생협력 지원금 집행에 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고 이장 선임은 마을 정관에 따라 이루어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원래 3월 달 되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면 그 총회를 열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기로 그래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경주시는 현재 조례의 경우 이 통장 선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다소 미흡해 갈등을 겪게 된다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꽃이라는데 마을에서도 최소한의 선거를 거쳐가지고 마을에서 선임된 이장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요건 우리 시에서 규정을 조례를 고쳐줘야 될 걸로 좀 이렇게 봅니다. 한편 한수원이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 지급한 상생협력지원금은 1,310억 원이며 이 중 40%는 경주시에 나머지 60%는 원전 인근의 간포, 양남, 양북 3개 읍면 마을별로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4.15 총선을 맞아 경북 지역 8대 전략을 발표하고 64개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대 전략은 지방 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등입니다. 특히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민 기본소득제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동부권의 농산물 도소매 시장 증설 등 8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전찬걸 울진 군수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전 군수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지역 현안 추진과 울진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 지원이 필요하다며 입당했습니다. 또 전 군수와 함께 무소속 이세진 울진군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읍면장들만 참석하는 이색적인 회의가 어제 포항 환동의 지역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세우는 이른바 바턴업 방식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최남단 경주에서 최북단 울진까지 경상북도의 해안선은 537km에 이르고 27개 읍면이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임해 지역 읍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새로운 어떤 미션을 이제 개발하시려는 의도인데요. 그런 부분을 장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8km를 진짜 우리 반려동물하고 산책할 수 있게만 전부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 먹고 살아요. 서울에서 온다고 일부러. 그 옆에 펜션 먹고 살아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읍면장이 직접 도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반경 20km 지점까지 행정 지원 등은 물론 원자력 상생자금 지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읍면자들만 따로 모여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3월 열린 첫 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시된 포항 흥해읍 용환이 서퍼비치 조성안은 이미 도비와 시비 2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우선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또 동해안의 읍면장이 제공한 지역의 세세한 정보를 한데 모아 관광명소와 맛집, 대를 물려 내려온 오랜 가게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발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1년에 2차례씩 임해 지역 읍면장 회의를 열고 해양 관련 특화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과 안동 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가 KBS 지역 방송국 폐쇄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KBS는 어제부터 대구 충북의 7시 뉴스 확대 편성으로 을지국인 포항의 경우 취재 인력은 2명, 카메라 인력은 1명으로 줄었습니다.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와 민주노총, 정의당 경북도당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시청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영방송의 책무가 아니라며 도지사와 도의회가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어업인 후계자의 융자 지원 최대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지고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해 우수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경영인의 올해 연리를 2%에서 1%로 낮추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수부는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신라환경특별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김석희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경주 시민의 수건 사업이며 100년 대계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라환경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공동 발의해 190명이 찬성했고 정부가 신라환경 보건 사업의 주체이며 예산도 매년 반영하도록 명시돼 있어 국비 지원 없는 법이라는 일부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수 정치권은 대구 경북을 늘 보수의 중심, 심장이라고 추켜 세웁니다만 선거 때면 인적 쇄신의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지역 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공천에서 탈락하는 건 아닌지 좌불안석인데요. 쉽게 지지를 받으면서도 불안해지는 초란 상황에 왜 놓이게 되는 걸까요?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부터 공천 컷오프 여론조사를 합니다. 전체 현역 의원의 3분의 1을 물갈이한다는 게 기본 구상인데 대구 경북은 물갈이 폭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컷오프, 물갈이 기준이 될 현역 의원 지지율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은 누구도 공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는 불출마 압박이 계속되자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치는 등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당 지지율 59 내지 55%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데 예비고 많이 나온 데는 현역이 30% 넘기 힘들지. 수도권 같은 데는 우리 당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데도 있거든, 그죠? 절대적 지지를 받으면서도 선거 때마다 TK 정치권이 늘 쇄신의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공천이 곧 당선이 되다 보니 스스로 정치력을 키우기보다 당내 계파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권 신공항이나 취수원 문제 같은 지역 현안을 주도하며 해결할 정치적 리더십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문제를 중앙정치 내에서 관철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3선, 4선 의원은 많아도 그 지역의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막상 그 떠오르지 않는 게 또 한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수의 성지로 추켜 세워왔지만 정작 지역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가시방석에 앉은 듯 좌불안석해야 하는 게 지역의 초라한 정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시는 이달부터 형산강과 북천을 잇는 철도변 완충 녹지에 대해 토지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상 구간은 철도변 동천동과 황성동까지 2.5km, 13만 7천여 제곱미터입니다. 경주시는 보상이 끝나면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통해 동천 황성 구간의 녹지 공간과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경주시는 23개 읍면동을 직접 돌며 추진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은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된 안건을 토대로 부서별 검토 결과와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만 이 봄 대신 입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울진 산지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이 그 외 지역으로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이 다행히도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이 낮과 밤의 큰 기온 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부터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겠고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8도, 영덕 7도, 포항과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밤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먼바다에는 밤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과 모레 절정에 이르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